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사부TV 영희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사부TV에 또 놀러온 이니의 엄비용입니다. 네, 이니에 근무하는 우리 황비용 셰프. 엄비용 셰프죠. 예. 지난번보다 머리가 더 많이 네, 길었습니다. 엄비용 셰프 오늘 또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와서 황비용 치킨을 예. 했죠. 네. 오늘은 또 황비용 스타일의 동파육을 또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요리에 관심이 많고 연기를 되게 많이 하는 친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고 같이 응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그 전에 사부님, 제가 지난번에 이 촬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부님을 존경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경직돼 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제가 막 이제 시작을 할 때, 요리에 입문할 때 저희 사부님께서는 그때 주방장님이셔가지고 그쵸, 저 뭐 20년도 넘었으니까. 네, 그렇죠.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사부님을 이번 기회에 왕형님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 야, 그냥 형이면 형이지 왕형은 또 뭐야? 그래도 이제 그냥 형은 이제 사부님에 대한 존경의 뜻이 없기 때문에 왕형님으로 해서 사부님께서 오늘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왕형님으로. 왕형 말고 그냥 형이라고 그래. 아니 뭐 왕형이야. 왕형은 오광형님 어떤 바다에는 용왕, 충무로엔 오광. 좋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하신 걸로 알고 오늘 형님으로 모신 또 뜻깊은 날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엄비용이 만들어본 황비용 스타일의 동파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겹살은 크네. 이게 껍질이 있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한 2kg 되겠네. 와. 그냥 뭐 정육점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크게 했는데 사실 요 한 반 사이즈만 해도 4인 가족은 이게 삼겹살집으로 따지면 거의 한 7인분? 그 정도 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인 가족은 이거를 절반만 삶는 걸로. 이걸 이제 먼저 삶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넣고 끓는 물에 일단 45분 정도 일단 초벌로 한번 삶아줍니다. 자, 삼겹살은 넣고 45분 정도 삶아서 완전히 익혀내는 거네. 동파육은 좀 과정이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게 다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솔직히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뭐 우리 장조림 다 집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 약간 중국식 좀 고급스러운 장조림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는 동안 또 뭐 해야 되지? 이제 같이 삶을 야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뭐 기본적으로 되게 많네. 야, 역시 황비용 스타일이라서 많구만. 집에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뭐 큼직하게. 이제 왜냐면 워낙 오랜 시간을 끓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물러지지 않게끔 일단 당근, 그리고 그다음에 샐러리, 큼직하게 이게 오랫동안 삶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강, 양파, 대파. 그 다음에 청양고추. 집에서 안 만들어 먹을 것 같은데? 레몬. 근데 집에서 이거 다 안 넣어도 되잖아. 그렇죠. 집에서는 그냥 뭐 대파하고 생강만 있어도 되고요. 맞아. 뭐 청양고추 같은 건 집에 많이 있으니까 살짝 칼칼한 맛 위해서 조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는 이렇게. 재료는 다 준비됐고요. 자, 이제 45분 삶은 삼겹살을 준비했는데요. 얘를 이제 설탕 카라멜을 묻혀서 한번 원래 이제 저 업장에서 튀기는데 집에서는 튀길 수가 없으니까 후라이팬에 굽는 방식으로 할 건데요. 일단 후라이팬에 설탕을 소주잔으로 저는 그냥 소주잔으로? 소주잔 하나 정도. 자, 이거를 이제 시럽을 만드는 거네요? 태우는 건가요? 그러면 불에다가 이제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데요. 약간 이거 달고나를 만드는 거네요? 달고나 하다 약간 실패한 느낌? 얘는 황설탕인데 흰설탕, 황설탕 상관없죠? 그래서 이 설탕이 다 녹은 다음에 이제 약간 까매질 정도까지 까맣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물을 소주잔으로 똑같이 3개 정도
설탕을 완전 태운 다음에 설탕 양의 3배 정도 되는 물을 넣는 네.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넣고 이제 골고루 살짝 끓이면서 네. 구워주는 거네요. 네, 골고루 네. 겉면에 다 묻게끔. 와, 팬이 해주고. 작다, 팬이 작아. 고기가 제가 너무 큰 걸 준비한다 그래. 네. 고기도 묻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꺼내주고요. 근데 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기름에 튀기는데 네. 집에서는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튀김이다 보니까 그쵸. 그냥 지지죠. 오늘은 예, 살짝 그냥 지지게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시고요. 왜냐면 많이 두르시면 또 튀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프라이팬을 싱겁게 잘 두셔서 색깔 맞네요. 색깔이 나니까. 이 색깔이 검은 것 같아도 얘를 삶으면 또 색깔이 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겉면에 색깔이 색깔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네. 아주 맛있어 보이죠? 이제 앞으로 더 맛있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썰어놓은 야채들을 볶아주나요? 네,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레몬하고 청양고추는 굳이 안 볶아도 되니까 얘는 나중에 넣는 걸로, 예, 마지막에 넣는 걸로 하고요. 이것도 좀 최대한 야채가 약간 겉면이 색이 날 정도로 네. 바삭 볶아주네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볶아진 야채 향이 같이 소스에 육수에 어우러질 수 있게끔. 또 저희 나라에서는 이것도 그리고 동파육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뭐 중국은 저도 솔직히 지금 20년째 아직 뭐 스브레 배우면 아직 애기지만 20년이 뭐가 애기야? 중식에서 20년은 아직 애기입니다. 그래서 막 워낙 이름이 많아서 뭐 누구는 홍수육이 맞는 거다, 누구는 동파육이 맞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아마 일반인 분들도 그거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를 안 들어가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원래는 홍수육인데 그죠. 그거를 이제 송나라 때인가 그 소동파 선생이 이 홍수육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했고 그 당시에 관리고 있을 때 뭐 이런 백성들이 갖다 주는 돼지고기로 홍수육 스타일을 만들어서 낸 거죠. 근데 그 문제는 그 항주에서 이 양반이 그 삽도 같은 걸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달게 먹어. 그죠? 예, 맞아요. 네. 되게 달게 먹기 때문에 이 동파육은 일반 홍수육보다는 훨씬 달게 한다는 거예요. 그쪽의 홍수육은 훨씬 달아요. 여기는 무조건 설탕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동파육은 일반적으로 홍수육보다는 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우리나라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동파육과는 좀 다르군요. 우리나라 것도 달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 셰프분이 옛날에 했던 동파육을 먹어봤는데 약간 거의 뭐 허니 바베큐 엄청 달큰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동파육이 또 그 항주에서 나왔지만 지금 항주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이게 예. 뭐 사천에서도 동파육 만들되고 북경에서 그럼 또 그 지역에 하면 또 그 지역의 스타일로 또 바뀌어요. 입맛이 좀 더 덜 달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다 볶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불을 일단 한번 끄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삼겹살을 위에 이렇게. 소스는 일단 간장하고 베이스는 그겁니다. 그냥 간장과 물입니다. 간장과 물. 네, 간장과 물의 비율이고요. 1대1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장 1, 네. 물 10. 네. 그게 기본. 예, 기본이죠. 그다음에 레몬하고 청양고추도 넣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간장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요? 사부님한테 또 혼날 짓을 또 하고 말았는데 원래 우리 사부님이 이게 형님이 이제 쉬운 남자, 쉬운 요리 몇 가지야? 옥사부님인데 15가지 들어가? 네, 너무 많이 또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음식에 이제 제가 하는 스타일의 약간 그런 유래를 설명하자 보면 셰프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간장들을 샘플로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쓰는 제품도 있지만 또 안 쓰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보면 안 쓰는 간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간장들을
다양한 종류의 간장들을 그러니까 다 같은 비율로 혼합을 해서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계속 묵기만 하니까 재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더 다양한 풍미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양조간장들 뭐 이런 이제 중국 제품들 그 다음에 이런 한국 제품들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어쨌든 각자 발효하는 지역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풍미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혼합하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어떤 거냐면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 연주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바이올린으로 같이 연주를 하면 훨씬 더 풍부한 간장의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간장들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간장들 그냥 같은 비율로 섞어서 한번 써보시면 그냥 한 품목의 간장만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맛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 간장을 이제 다 섞어 놓은 겁니다. 네. 같은 비율로 그냥 1대1대1대1대1대1대 1대1 사실 염도가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네. 약간씩.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물 열, 간장 1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간장은 이 맥주컵? 맥주컵으로 그냥 한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물은 맥주컵 10개. 네, 그렇죠. 얘가 200cc, 물이 2리터. 이렇게 이제 졸여주나요? 네, 이제 끓여주면 됩니다. 이거를 얼마큼 끓이죠? 이거를 한 4시간 반 정도. 엄청 오래 일단 끓이네. 끓어오르고 나면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여서 한 4시간 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인데 이거는 메게로즈라고 약간 장미향 나는 고량주 리큐르입니다. 술도 많이 갖고 왔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차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야, 이거를 소동파가 보면 울고 가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스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 여러 가지 소스를 넣으면 또 여러 가지 풍미가 딱 안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이런 좋은 맛이 나겠죠. 소금주를 조금 있으시면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없으시면 뭐 소주도 괜찮고 뭐 청주도 괜찮고. 소주가 짱이네. 이렇게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으시고 끓어오르면 4시간 반, 약불로 줄여서 4시간 반. 자, 그래서 이렇게 4시간 반을 끓여주시면 얘가 이제 이런 비주얼로 이렇게 보시면 껍질이 이렇게 약간 연두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충분히 아까 구울 때 구워줬기 때문에 이제 겉면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부들부들하네. 이걸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져내. 완전 이렇게 4시간 반전 삶았기 때문에 완전 흐물흐물하네요. 그래서 너무 흐물흐물하니까 좀 조심해서. 요거는 바로 먹으면 자를 때 다 깨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거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건 냉장고 넣어가지고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좀 단단하게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육수는 이제 이 재료를 건져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끓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을 맞출 때 설탕만 약간 넣어서 맞추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설탕은 뭐 이런 저희는 이제 얼음 설탕, 락슈가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썼던 이런 설탕 하셔도 되고 어떤 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아마 집에서 이런 걸로는 좀 계량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녹는 시간도 좀 길고 해서 그냥 뭐 일반 설탕으로 해서 약간 너무 달지 않게 그 정도만 이제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어야 되니까 냉장고에 좀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이걸로. 냉장고에 이렇게 식히면 얘가 다시 이렇게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네. 그러면 아까랑은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라주면 됩니다. 자르셔서 엄청 크네요. 네. 와, 대조가. 네.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아까 그 소스. 간을 맞춘 소스를
부어서 네, 부어서 이제 다시 따뜻해질 정도로 끓여줘요. 네, 한번 끓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 이렇게 해서 다시 끓여주면 이제 삼겹살 뜨거워지면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네요. 네, 부들부들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리시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거의 뭐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긴 하지만 술안주도 되는데 밥 반찬도 짱이겠네. 이래서 맛있는 황비용표 동파육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형님 마음에 드세요? 와, 완전 맛있어요. 완전. 야, 한번 또 시식을 해봐야 되겠네. 네. 원비용 셰프. 뭐? 네. 뭐 굳이 젓가락이 없어도 드실 수 있는데 이거 젓가락으로도 이렇게 엄청 부드럽네요. 이게 거의 5시간 정도 삶은 거기 때문에 완전 맛있네. 저는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걸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게 동파육에 또 이런 게 없으면 이건 저의 송화강주 내가 좋아하는 송화강주 자주 갖고 왔네. 나오는 그래서 형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진짜? 예. 대박. 이것도 한 잔 마셔야 되겠네. 요거랑 같이. 야, 이거 동파육에 송화강주가 진짜 좋긴 해요. 근데 난 생각지도 못한 건데. 저도 한 잔 감사합니다. 이것도 딱 놓고. 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깔끔하네. 여기다가 또. 이제 완벽한 동파육의 맛인 것 같아요. 와. 동파육은 고량주랑 마셔야 되겠구만. 그럼요. 송화강주랑 먹으니까 진짜 좋다. 한 잔만 더 하실까요? 아니요, 저만 한 잔 주셔도 돼요. 자, 너무 아쉬워요. 저는 촬영 마무리 해야 되겠다. 전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부럽다. 잘 마시네. 정말 부드러워요. 이빨 안 써도 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찌거든요. 조리거나. 근데 4시간 반을 했으니까 얼마나 부드럽겠어.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야, 황비용표, 엄비용표, 동파육. 정말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요. 이거 게다가 또 이 송화강주, 고량주를 한잔 하니까 네. 더 좋네요. 한 번쯤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결국에는 뭐 익히고 조리고 이게 결국엔 조리 과정에 다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리긴 해. 이게 한 4-5시간 이상 걸리는 요리라서 근데 집에서 한번 해보면 이게 또 한번 맛들이면 또 여러분의 또 시그니처 메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웬만한 사람 만들기 어려우니까.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게 한번 따라해보시고 저희들은 또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